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퇴사한 지 4년이 지났고 저는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퇴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퇴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유튜브에 공유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내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는 게 다른 퇴사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아무래도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오늘은 이제 제가 퇴사를 했던 배경, 그리고 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 퇴사를 마음에 이제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외국계 IT 기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원래 뭐 경제학과라서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 내가 컴퓨터를 좋아하는 거랑 크게 이렇게 큰 상관은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회사였고 약간의 환상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솔루션을 판매를 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영업 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영업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B2B 영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과 솔루션들을 제안하고 뭐 발표하고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저는 퇴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저는 그래도 회사를 한 5년? 안 돼도 한 5년은 다닐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5년 정도는 일단 조직 생활을 해야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하고 뭐 다른 일을 해도 그 이제 실제 회사 생활에서 얻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회사의 오퍼레이션이 다 돌아가는 거를 알기에는 진짜 2년은커녕 뭐 5년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그래도 하여간 최소한 5년은 하고 나서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사를 하는 분들이 다 퇴사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종 업계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burnout, 그냥 완전 이제 그냥 다 하얗게 태워가지고 이제 지쳐서 쉬려고 퇴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래 꿈은 저는 사업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내 비즈니스를 바닥부터 뭔가 일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전 항상 꿈꿨었단 말이죠. 하여간 이제 회사를 5년을 마저 못 채우고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그 회사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 비즈니스가 너무 되게 이 단기적인 성과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회사는 항상 성장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 숫자에 대한 압박, 그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고, 이제 물론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숫자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어요. 왜냐면 개인 사업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타겟 달성할 수 있는 achievable, 달성 가능한 타겟을 설정하는 거는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이 정해놓은 타겟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숫자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나오던 시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계속 감원이었어요. 감원. 막 20년, 25년 일했던 분들 그냥 이제 갑자기 이렇게 회사 자리 없어져서 이렇게 나가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큰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미래인데, 이 회사에 20년을 있어도 저게 결국에 내 미래인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할 거면은 그냥
지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더 오래 있어도 제 생각에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제가 거기에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배울 게 없다고 느꼈어요. 제 생각엔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사업도 그렇고 모든 비즈니스가 사람과 사람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이 세일즈 기술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영업직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거를 실제 숙달을 이렇게 몸에 체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는 2년, 딱 만 2년을 찍고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4년 동안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나중에 차차 밝히겠지만, 이제 영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퇴사를 여기에 또 염두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퇴사를 한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제 말에 공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믿어요. 뭐냐면은, 퇴사를 하고 나서 처음엔 좋죠. 꼭 마치 학교 빼먹은 그 기분.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놀고 있는. 하여간 그 약간 불편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쉬고 있는 그 기분. 처음에는 좋아요. 내가 왠지 내 마음대로 이제 시간을 내가 계획해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이제 계획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어떤 목적으로 퇴사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 생활이 아닌 회사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제 말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거기서 지나면은 이 엄청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와 이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잠도 이제 제대로 안 오고 계속 걱정이 될 거예요. 가만히 집에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나도 이제 불안하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고 회사를 더 있었어야 됐나? 이런 불안감도 들고 계속해서 회의가 들고 불안감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이 불확실성과 이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이 불안감의 근원이 뭔지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벗겨보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그 끝에는 뭐가 있냐? 돈이에요, 여러분. 돈. 그 불안감의 근원은 돈이에요. 이 특정 날짜만 되면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딱 끊기고 여러분들이 그 외에 다른 소득 흐름을 준비를 해놓은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100% 이 불안감에 부딪히게 돼요.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기존에 이 만들어놨던 그 계획 있죠? 이것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이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역량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이 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자병법 같은 책에 보면은 항상 수비가 온전해야 내가 공격을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비를 내 소득 흐름, 내 소득이라고 보고 공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진행해 나갈 이런 사업 아니면 또 다른 뭐 공부라든가 다른 계획 이런 거라고 치면은 일단 수비가 온전해야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기억하세요. 수비는 여러분들이 100%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고 그거를 수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격,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무슨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성패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 말고도 수많은 다른 외부 변수들이 있지만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거를 진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회사 생활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퇴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종잣돈 이거를 날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종잣돈이 여러분들 퇴사하고 나서 생활비로 바닥이 보여요. 나중에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어차피 여러분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시한부예요, 여러분들의 퇴사 생활은. 그래서 진짜 단돈 10만 원, 단돈 3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부업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소득원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단돈 30만 원만 한 달에 벌 수 있어도 당장 먹는 거에 지장은 생기지 않아요. 밥 먹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안 벌잖아요. 그럼 그 벌어놨던 돈에서 계속 이렇게 증발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종잣돈은 계속 사라지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고소득의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을 다시 저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퇴사를 한 순간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갈 것 같아요? 뭐 계획은 뭐 그럴 듯하죠. 다 뭐 나와서 이제 퇴사하기 전에 막 뭐 특히 요즘 난 걱정되는 게 이 퇴사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제 전업으로 이거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계획은 막 하죠. 막 월요일엔 어떤 콘텐츠 하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어떤 콘텐츠를 뭘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타이슨의 명언이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퇴사를 하고 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 소득이 없는 무소득 상태의 상황에 떨어지는 순간 이 계획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이 계획들을 완벽하게 실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요. 아무리 짧아도. 그 기간 동안 내가 먹고 살 소득원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진짜 단돈 2, 3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은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하다못해 뭐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로 다시 뛰어들어 가시든가 과외를 하시든가 뭐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함정이 뭐냐면은 대학교도 나오고 그럴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다 던지고 나왔는데 내가 다시 그런 하찮은 일을 하기가 싫다. 그런 일들이 내가 그러려고 회사를 나왔나? 이런 생각에 그런 일들에 손을 안 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나온 순간 여러분들 그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요. 이 서바이벌이 걸린 문제예요. 서바이벌. 마인드셋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진짜 알바든 PC방 알바든 편의점 알바든 뭐 세차를 하든 뭘 하든 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소득원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활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디자이너였다. 디자인을 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외주 이렇게 업무 받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장담하건대 여러분 몇 개월 이내에 다시 이력서 쓰고 있어요. 회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물론 이제 이직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한 분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내가 앞으로 영원히 벗어나고 난 이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뜻을 품었다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퇴사를 하기 전에 뭔가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회사를 그만두세요.
소득 흐름을 다른 걸 만들어 놓든 뭐 진짜 뭐든 다 하세요. 뭘 가르치든 뭐 알바를 하든 뭐 다단계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뭔가 소득 흐름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퇴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00%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이력서 쓰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소득, 돈. 여러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느낄 모든 불안감의 근원은 돈이에요. 뭐 극소수의 분들은 이제 돈은 있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되게 많고 회사를 그만두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해요. 왜 다들 돈 많은 백수 꿈꾸잖아요. 그래, 한번 천천히 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야지. 또 뭐 여행도 다니면은 또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느긋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 흐름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퇴사 후의 삶을 위해서. 돈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나온 이상 뭐 내가 옛날엔 뭘 이랬었는데 내 배경이 이런데 내 스펙이 이런데 내가 이런 회사 다녔었는데 이런 거 다 씨도 안 먹혀요. Nobody gives a fuck.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 얘기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즐거움을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 그게 전부지. 그 외적인 거는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 버세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미리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벌 수 있는 걸 뭔가를 준비해 놓으세요. 반드시.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퇴사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